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올 때 온몸이 녹는 것처럼 노곤함과 피로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삶을 깨워줄 비타민 같은 소식을 준비한 트렌드 핫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날씨가 풀린 것 같지만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럴 때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간편하게 섭취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우내 쇠약해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인데요. 생강을 더욱 간편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체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 효율과 몸속 효소 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잘 챙겨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찾아간 곳, 이곳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수북히 쌓여있는 생강 발견.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명한 식재료 중 하나죠. 서산 지역은 높은 산이 없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향토 지역이라서 생강이 자랄 수 있는 우수한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과 유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국민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여 7년 전부터 생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서산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도움으로 자리 잡아 생강을 쉽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지역 생강 재배 면적은 640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업단에서는 서산에서 자란 생강만을 취급하고 있다고요. 먼저 생강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고 분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찌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생강을 7번 찌고 말리는 77 증포 방식으로 생강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더욱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77 증포한 흑생강에서는 진저롤 성분이 쇼가을 성분으로 진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강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약간 매운맛 나는 쇼가을 진저롤 성분이 있는데 이게 생강을 갖다 생생강보다 생강을 쪄서 말리게 되면요, 그 성분이 10배 정도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항염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특허받은 흑생강 제조법. 7번 쪄낸 생강은 원적 개선으로 발효를 시켜주고요. 먹기 좋게 추출과 농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살균 후 파우치에 넣어 포장을 하고 제품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검사를 한 뒤 소비자의 품으로 보내주고 있다고요. 7번 찌고 말린 7증7포 생강을 특허받은 원적외선으로 발효 농축 단계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액으로 만들어서 보관과 음용이 편리합니다. 생강은 체온 증진은 물론 면역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국내 학술지 한국영양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 섭취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고요. 생강의 효능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기닌 성분이 많은데 일반 식물보다 최대는 한 5배에서 10배 많은데 이 알기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우리 몸에서 근력을 좀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면역력도 강해야죠. 또 한 가지는 생강 성분의 그 매운맛 성분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염작용하고 항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흑생강.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장어를 구울 때 흑생강 가루를 솔솔 뿌리면 잡내는 잡고 맛은 올릴 수 있다고요. 야, 흑생강 가루를 뿌려서 먹으니까 맛이 최고네. 김치 담을 때도 흑생강 가루를 넣으면 감칠맛을 올린다는데요. 흑생강 가루에 이게 흑생강 가루를 넣고 버무리시면은 지금 담아서 여러 내 먹어도 안 물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들 드셔보세요. 맛까지 좋은 흑생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생강이 좀 이제 자극성이 있고 맵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 있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임직원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건강식품 등 식자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핵생강으로 튼튼하게 몸을 보호해보면 어떨까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불황인 시대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인지 중고차 시장에 눈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중고차를 잘 구매하지 못할까 봐 걱정인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기준으로 중고차 구매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가격 상승은 물론 출고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신차. 덕분에 중고차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중고차 제대로 잘 구매할 수 있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격과 초보 운전으로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고차 구매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허위 광고나 미끼 매물 등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고차 컨설팅이 있답니다. 제가 전화 드렸었잖아요. 차종은 중대형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고가 없으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색상은 블랙이나 뭐 그레이 종류. 일단 차가 내부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연식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총 133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토탈 37대를 체크를 전부 다 해봤고요. 뺄 거 빼고 옵션이 많은 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8대를 이제 점검을 제가 직접 해봤어요. 네. 이 차는 뭐 시트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교환도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대 정도가 제일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은 그거 가지고 시운전 하시고 그리고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카세타 점검까지 완료되고 네. 이렇게 해서 계약하신 다음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예산, 연식, 사고 유무, 옵션 등 원하는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컨설턴트는 전산상의 차를 모두 분석해 소비자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 차량을 골라낸 후 한 대씩 한 대씩 차량을 모두 점검해보고 가장 좋은 차량 약 3대를 골라 소비자와 함께 살펴본다는데요. 실제로 이 차는 사고나 교환이나 아니면은 단순히 어디 좀 찌그러진 그런 황금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차인 게 맞아요. 이제 이 중에서 한 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시운전을 한번 나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나 블랙이나 요 그레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얘를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얘를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알겠어요. 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내가 깨끗하게 탄 사람이 차도 곱게 몰아요. 그 다음에 외부 상태, 기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부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능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이제 차는 움직이는 아이니까 무조건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시운전하면서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그 다음에 엔진 미션 이 부분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차는 크게 말하면 고체하고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체는 뭐 부동액이나 뭐 냉각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 내에 약간의 틈만 있으면은 무조건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차를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하체를 꼼꼼히 그게 흐르는지 확인하고 밑에 부분에 충격을 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비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인 덕분에 중고차의 겉면부터 하부까지 보다 꼼꼼하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카센터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정식 절차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주체등록 배행과 등록증, 영수증 역시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편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 2, 3일 전에 통화하면서도 꼼꼼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차를 꼼꼼하게 봐주실 거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면 중고차 그냥 믿고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요즘에 차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30만 킬로까지도 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엔진 오일 제때 갈아주시고 그다음에 사고만 안 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여기저기 좀 긁히고 그러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매번마다 신경 써서 그렇게 수리할 필요 없고 한 번씩 딱 정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 좀 과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급가속할 때하고 급감속할 때 이것 때문에 차가 많이 망가지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장이 좋은 점은 뭐냐면 중간에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문제점이 있는 거 수리도 하고 이렇게 상품화도 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 거래는 그게 없어요. 나중에 카센터 가봤는데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해봤는데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개인 거래가 그래서 조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간혹 보면 본인이 바빠서 아니면 너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차를 보고 주문을 해서 탁송을 받아서 차를 사요. 근데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차는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사야 된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봤는데 아니면 카페에서 봤는데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분들이 그런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는 좋은 점이 문제가 아니라 안 좋은 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걸러서 들으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지만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면 중고차 컨설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많은 국가 유공자들 중 변변한 주택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빈약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 팔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없는 국가 유공자들의 서름을 달래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연맹이 있어 화제입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방법으로 국가 유공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훈 공공주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인간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집. 하지만 집 구매에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 유공자들입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의 대부분은 80세 이상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없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가 빈민층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국가 유공자와 남은 가족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맹이 그런데요. 네, 한국 전쟁 거치면서 협회 창설이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인준받은 협회인데 그 협회 창설하신 주역이 고 지갑종 회장님이세요. 그분께서 연맹 또 설립도 또 주도해 주셨죠. 연맹에서는 주로 청소년들 학술 활동 그게 전념을 또 했었고 이제 근래 오늘에 와서 24만 내 집 없는 보훈가족분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사업 그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던 연맹에서 이번에는 집 없는 서러움을 갖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우리 국가에는 국가보건기본법 제정돼 있어요. 그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 이분 보건가족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일과 복지 정진하는 일, 이 모두를 나라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 보훈공공주택 사업, 나라사랑 사업의 일환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총리실 법제처를 통해서 민간이 보훈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제가 던졌고 거기에서 민간 보훈공공주택 공급 타당하다는 법리 해석과 유권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때문에 또 우리 국내 민간 투자 전문기관에서 55조 원 투자 의향을 밝혀오기도 했었죠. 이런 성과들은 오롯이 우리 24만 내 집 없는 보훈가족분들과 고통에 지금 실험하고 계시는 지역주택 조합원들 이분들의 내 집 마련 꿈 그 실현 가능성을 이제 키웠던 겁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가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무엇보다 보훈 공공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사회기반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는 건데요. 비영리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만큼 입주민인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요. LH와 보훈부가 합동으로 국가 유공자분들 특화 주택 사업 그 일환으로 보훈 보금자리 사업 지금 강동구와 의정부시에서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인데 그만큼 한국 정부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맹이 추진하는 보훈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 자본을 이끌어서 필요한 공공재 시설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최초의 비영리 조직에 의한 비영리 공공주택 사업이죠. 저희들 전국에 지금 46군데 예정지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곧 주무관청 신청 제안을 하게 되고 결정과 동시에 사업은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무주택 유공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보훈 공공주택.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보훈 공공주택이란 무엇인지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훈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두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보훈 공공주택 어떤 형식의 주택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조직이 비영리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죠. 영리 기업들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영리 기업들은 지배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죠. 저희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보면은 저희들 이 사업에서 주주는 우리 보험가족과 조합원 가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얻어지는 또 이익들은 건설 비용이나 사업비 조달,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때문에 우리 조합원과 보험가족분들의 분담금이 또 가담되는 효과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께서 무주택으로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시게 된 거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네, 있죠. 저희들은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따라 이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전문기관들에서 적격성 심사라는 어떤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합원들이나 주택 분양 방식이 상정이 되어서 결정돼서 고시가 되는 방법입니다. 가령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보험가족분들은 10년간 임차 기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좀 낮죠. 그렇다면 10년이 흘렀으니까 상당 지가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돌려드리는 사업 방식이죠.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 또 좀 달라요. 바로 또 분양을 바로 받는 그런 또 원칙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어떤 변경이 필히 요구될 때 또 같은 방식의 적격성 심사에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자, 보훈 공공주택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들이 좀 안전하게 주택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참 궁금하네요. 이번 4월 다가와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조합원들 20만 만나는 학술 포럼이 광역별 개최가 됩니다.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의 최선은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8.16 부동산 정책 270만 원 공급이죠. 그리고 LH 독과점을 깨고 민간이 공공주택 공급, 약자 복지, 민생 경제 이 모두 정부 우선 정책 사업입니다. 네, 모쪼록 우리 국민과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택 국가 유공자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락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두건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술의 중심 인사동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시회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재주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 함께 가보시죠. 어린이들의 숨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서울 인사동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마구 터지는 이유, 바로 작품을 전시한 작가들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쁘게 그린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들을 잘 감상하시고 오늘을 꼭 기억하는 하루로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시장 곳곳을 빛내주는 다양한 그림들. 작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아이들마다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 능력이 높게 발산되는 아동기에 우리 어린이들의 숨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국화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이야기를 접점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 어린이의 작업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다양하게 끌어남과 동시에 어린이의 가능성을 담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험과 관심사를 예술 작품으로 풀어낸 융합적 교육 과정은 즐겁고 깊이 있게 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들을 조선시대 풍속화 속으로 초대해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자 하는 발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조선시대 장신구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석고상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미션으로 석고상들에게 선물해주는 방식으로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작가인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아이들의 관심사, 생각 등은 어떤지 개개인의 미술 작업 과정을 통해 관찰하고 소통해왔다는데요. 우진이가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여기 하나하나 또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물들이 다 합쳐져서 이 용냥이가 탄생했고, 이 용냥이의 성격은 굉장히 현명하고 친절한데 우진이의 그런 성격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주제로 진행을 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는 모두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개별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뚜렷해서 이제 저는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으로서 이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아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제 개별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보는 경험과 함께 전시를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요. 떨렸는데 또 완성하니까 뿌듯하고 좋았어요. 제 그림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제 그림이 이렇게 1년 전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다른 재료는 많이 써봤는데 또 먹이라는 재료는 제가 처음 써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잘 안 돼가지고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완성된 나의 그림을 보니 뿌듯하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첫 번째 전시회를 한 경험이 있어서 두 번째 전시회를 그릴 때는 더 자신 있게 그렸어요.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생각과 멋진 실력으로 탄생된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는 학부모분들도 크게 감동한 모습이었는데요. 순수한 아이들 작품을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같이 또 감동도 되고 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집에서 활동했던 거랑 세무 다르게 너무 멋진 작품을 보여줘서 좀 감동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이들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작품으로 표현한 건데
아이들의 꿈도 볼 수 있고 이제 행복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시 나아가다를 기획한 저희 5개원 원장님들은 따뜻한 감성과 트렌드한 미적 감각을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리더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감성, 창의, 지식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미술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술은 어린이들에게 사회와 예술을 이해하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정신적 성장분입니다. 10년 후의 미적 안목과 감성 창의력을 위해 미술 훈련이 아닌 융합에 의한 창의적 접근으로 키워가는 미술 교육인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술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 발견과 표현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을 잘 챙겨 먹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을 다녀왔는데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양식으로 소문난 흑염소를 수육, 전골, 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있어 화제입니다. 소문난 흑염소 맛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는 메뉴는 다름 아닌 흑염소입니다. 많고 많은 흑염소 가게 중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몸이 허약할 때, 쓰러지려고 그럴 때 그러면 갖고 와서 먹고 나면 원기 회복되고 또 여기서 가장 주는 거 흑염소 육즙. 이거는 항상 오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우리 둘이 왔기 때문에 2개 그리고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진한 흑염소 진액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이 메뉴들 때문이라는데요. 저희는 1년 미만의 어린 염소만을 사용하고요. 매일 당일 아침 6시에 저희가 고기를 매일 삶아서 당일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 염소를 쓰기 때문에 잡내가 덜하고요. 그리고 고기가 연하고 또 쫀득쫀득하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일 조리에 신선함이 가득한 요리. 속 익혀 야들야들한 흑염소 고기는 가게에서 직접 만든 소스와 곁들이면 환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끝내주네. 기가 막힙니다.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고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한번 와가지고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몸의 차가운 기운을 완화하고 체력, 체온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철분이 가득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요. 다른 데 비해서 냄새도 안 나고 육질도 부드럽고 기운 없고 이렇게 기분이 처졌을 때 이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일주일은 거뜬한 것 같아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수분이 안 빠져서 얘가 싱싱하다는 게 입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만큼 껍데기에는 또 그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냄새도 없고 깔끔하고 무엇보다 좋은 게 깔끔하고 처음부터 먹을 때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패키지화되어 있어 똑같은 맛,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이걸 하려고 제가 3년 정도 시행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이요? 예.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전문 인력이 주방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죠.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염소고기도 유통하고 수입도 직접 하기 때문에 도매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이 되고 재고 부담도 그때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이제 전국 물류 배송으로 발송이 가능하니까 재고 부담에서도 큰 부담이 안 돼요. 누구나 맛있는 흑염소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국내산 염소와 호주산 염소를 직접 수입, 유통을 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어린 염소만을 취급하여 잡내 없이 신선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낮은 원가의 질 좋은 염소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식업 15년의 경험을 살려 전국 매장이 동일한 맛과 인력의 애로점 개선을 위해 육수 재료의 1차, 2차, 3차를 개발, 납품하여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간편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흑염소. 맛도 있다 보니 가게는 늘 성황을 이룬다는데요. 간편조리 시스템을 갖춘 만큼 더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죠? 아직은 50대에서 70대의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의 방문이 주를 이루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 유입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발맞춰 사천 마라염소탕, 상황버섯 삼계탕, 들기름 막국수와 같은 건강식 메뉴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양 음식으로서 더욱 대중화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맛있는 흑염소 요리로 피로도 풀고 건강은 꽉 잡아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MZ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는 디자인 문구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트렌디한 디자인 문구류들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남들과는 다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 있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제품들. 소장 욕구 일으키는 제품들과 좋은 향기, 머물고 싶은 온도까지 갖춘 곳.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매장은 시중에 쉽게 찾아보기 힘든 크리에이터의 창작 제품과 실용적이면서 거기에 귀여움과 감성을 더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문구, 스타일, 홈리빙 등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들. 고르는 재미가 있다고요? 제품 디스플레이인 경우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을 한 자리에 디피하기보다는 제품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해서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님들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계절이 따뜻한 경우는 보통 이런 액세서리나 그리고 이런 향수, 저런 가방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겨울 같은 경우는 이런 귀여운 캔들이나 이런 머그컵,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엽서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티커 제품은 계절에 영향 없이 365일 인기가 많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닌 창작 제품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 고루고루 인기가 많다는데요. 희소가치 있는 제품을 갖기 위해 소품샵으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덕분이라고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직원을 채용해서 매장을 운영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으로 전환한 이유는 소품샵이라는 업종 특성상 손님들이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제품들을 구경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사장과 직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인 매장이다라고 생각해서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요. 굿즈 매장을 처음 오픈하고 거진 일주일 동안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오프라인 창업이 처음이기도 했고 상권 조사도 안 하고 무대뽀로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창업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상권이 안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내 매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지를 깨달은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적자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소품샵의 운영 비결,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자,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하고 트렌디한 상품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있는 소품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이정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소품 매장으로 창업을 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소품샵을 창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취미 인구 여성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손, 도난 문제가 적고요.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는 타 업체와는 달리 저희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인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소품샵에서 판매되는 그런 물건들은 어디서 이렇게 조달을 받는 건가요? 저희 제품은 특정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공급처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점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을 조달받고 있고요. 이외 사입해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서 이 특별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품의 종류가 많을 때 몇 가지까지 되나요? 대략 한 10,0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없는 게 없는 거네요? 거의 네 그렇죠. 없는 게 없습니다. 엄청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D로 시작되는 그런 매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아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특별한 소품샵을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창작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저는 그분들의 제품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의 제품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의 제품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정래 대표님과 소품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 기능장입니다. 오늘은 전기 분야에 있어 숙련된 기술을 갖추며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전기 기능장을 만나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전기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 기능장. 이러한 전기 기능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컨벤션. 전기 기능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까지는 각 지회별로 전부 친목보육 단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사단법인 인가를 산업자원부로 받아가지고 전 회원들이 모여서 창립 전기총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기 기능장들의 명예를 위해 노력해온 협회와 이에 소속된 전기 기능장들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임시단체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사단법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데요. 이번 총회는 전기 숙련 기술 전문가인 전기 기능장 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전기 숙련 기술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숙련 기술 산업으로서 과거부터 우리 기술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토대입니다. 전기 숙련 기술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 인재를 유입해서 숙련 기술 발전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불어넣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대하게 열린 전기총회. 전기 기능장들이 한 곳에 모여 우리나라 전기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협회에서는 전기 기능장들이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전기 기능장의 숙련된 기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기술 자격법 현재로 기술, 기능 나뉘어져 기능장이 기능이란
단어 때문에 전기사법 내 가치 척도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기능장부들이 모여 법적 위탁 정립을 통한 거리 향상을 이루고 단결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침내 2023년 8월 16일 산업자원통상부 4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산업자원통상부 4단 법인 인가 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협회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는데요. 현재 우리 협회는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교류 사업과 함께 전기빛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능기부, 봉사활동비, 진로체험 학습을 통해 숙련기술 육성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연구비 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기기능장들의 근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한층 성장한 협회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전기기능장들. 과연 소감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많은 회원들과 또 외빈들이 참석을 해서 전기기능장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기능장 이상과 봉사 정신으로 밝은 미래가 예상됩니다. 정회원 수가 힘입니다. 그 힘으로 불합리한 법조문 발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시행하여 전기 기능장님들의 기술이 녹슬지 않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기능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며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능장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더욱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맡은 직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기능장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경제강국으로 이루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전기 기능장들의 활약으로 더욱 강건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무병장수하는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교육 전문 강사들인데요.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하디시에서 가져봤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 콘텐츠 기업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교육들이 있다고요. 비닐 장갑을 끼고 뚝뚝 이렇게 작게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잼하고 이걸 섞어 보세요. 이제 구멍에다가 잼을 또 집어넣어 보세요. 어머니 예쁘게 잘 만드셨다. 드세요. 드셔보세요. 다 집어넣어서 맛보세요. 그림자 찾기 어르신들 잘하시잖아. 그쵸? 요거 한번 해볼게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과 두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니어 프로그램.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이들처럼 이런 거 해볼 일이 별로 없으신데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게 수업을 잘하세요. 좋아하시고 이래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을 이끄는 강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니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공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며 근육을 발달시키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많이 웃으시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활력을 얻는 모습을 매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사님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면서 다음 수업을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서 제가 엄마 생각도 나고 정말 저한테 많이 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왔어, 날도 좋은데 왔구나 이러면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을 듣는 노인들은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곳에서 직접 고민하고 연구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는데요.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시니어 프로그램인 인지기능 및 운동 처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문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점적인 것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장기 요양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저희들이 강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수준 또 생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양성하여서 프로그램을 관계 형성을 잘 유지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또 기간을 저희가 여가 시간과 인지 시간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준비하고 그 방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간단한 신체 활동을 통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쓰거나 그리고 악기를 배우거나 기억하는 뇌기능 증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구를 만들고 있답니다. 오감 교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웃음 요가는 어르신들이 대소근육을 활력소로 올려드리면서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말초신경부터 자극하여서 독소 배출 또한 혈액순환을 저희가 요가 교구를 통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침상에서 저희가 알려드린 그 수업 방법들을 가지고 셀프 마사지나 자가 검진을 통해서 저희 수업을 또 잘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찾아주시고 또한 인기 중에 있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하시는 시설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홍보를 하셨는데 그걸 또 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프로그램 보고 홍보 콘텐츠로 저희를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저희 프로그램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은 바로 웃음 요가. 요가 기구를 이용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체 곳곳을 자극해 운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뭉쳐있는 대근육, 소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고 재밌게 수업이 진행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팔 힘을 이용해서 승모근까지 풀어내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자, 우리 어르신들 저의 구령에 맞춰서 손을 옆으로 멀리 저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옆으로 멀리 보내보세요.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늘려주시고. 자,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벌리면서 3초 유지. 매주 어르신들 만나면 저를 항상 즐겁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항상 어르신들과 교감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증진시켜 드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또 정신 건강까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수 있다는 점에 항상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저희 프로그램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남은 여생이 의미 있고 또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좀 단단하고 또 성장할 만한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로 그런 회사로 좀 선한 선생님들,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시니어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저희는 사회 소외계층 또 장애인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트렌드 아리쇼가 응원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개화 시기가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여러 봄꽃이 대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봄꽃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요, 남부 여행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